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에트리의 김근영 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혁신, 시티버스의 개념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티버스가 도대체 어떤 흐름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시티버스가 도대체 무엇이고, 이거에 대해서 표준이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 지속 가능한 도시, Sustainable City and Community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떠한 흐름으로 인해서 시티버스가 나왔고 그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표준화 동향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시티버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유엔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커뮤니티라고 해서 Sustainable City and Community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유엔의 SDG, 즉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게 어떠한 지구 환경 보호라든지 빈곤, 기아 문제, 그리고 평화, 번영들을 위해서 유엔에서 2030년까지 이러한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지구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저런 목표들이 나왔습니다. 총 17개 정도의 빈곤 기아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1번째가 바로 Sustainable City and Community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최종 목표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입니다. 즉 현재 이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기 좋은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1번 안에서도 총 이렇게 10가지 정도의 세부적인 타겟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빈민,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교통,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문화자연유산 보호 강화, 재난 피해 및 경제적 손실 감소, 환경오염, 녹지 공간 제공, 도시 근교 농촌 연계 강화, 기후 대책, 혹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해주자. 이러한 식으로 도시 운영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개도국들을 위한 이러한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목표를 삼자라고 해서 SDG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럽에 있는 그 SDG 11번을 저희가 이렇게 어떠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도시 운영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ICT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CT 이런 융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2014년도에 정보통신진흥 및 이런 융합 활성화 등의 특별법에서 이제 정보통신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스마트 시티도 될 수 있고 다른 교통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간의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ICT 융합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스마트 도시에서는 이제 도시의 경쟁력과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건설, 정보통신 기술 등 융복합하여 도시 기반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스마트 시티 같은 개념은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도메인 상에서 이 앞에서 말했던 ICT 융합이라든지 기술을 적용하는 어떠한 인류 문명의 이제 총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스마트 시티는 사실상 IoT와 데이터 허브들을 이용을 해서 똑똑한 도시에 대한 개념까지밖에 현재는 발전이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거에 더불어 어떠한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위기 대응 이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IoT, 데이터 허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ICT의 기술인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AI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나올 이런 ICT 기술을 다 도시에 접목을 한 어떠한 시티버스에 대한 개념이 점차적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이제 기존의 IoT, 데이터 허브 등의 기술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더 넘어서 현재 도시에 대한 피지컬적인 것들을 이제 가상 세계에서 구현을 하는 디지털 트윈, 그리고 거기에서의 그 가상화된 세계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시민들의 참여 등을 메타버스 등의 기술을 접목을 해서 진화 중인데요. 그래서 기업의 현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오서니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유엔의 해비태트와 협력을 해서 세계 최초의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이제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아래에 있는 사우디의 네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민 참여형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예정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의 ICT 기술을 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제 디설트 시스템에서는 이제 도시의 모든 구조물을 디지털 트윈화하여서 이거를 가상세계에 올려놓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분석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엔비디아와 메타 등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가상버스 내에서의 여러 가지 협업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플랜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뿐만이 아니라 당연하게 주요국에서도 스마트 시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EU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회적 이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총 100개 도시를 기후 중립적 스마트 시티로 전환하도록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초고령화 사회 이런 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초고령화 사회와 이거 인구 감소를 위해서 어떠한 슈퍼시티,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개발한 이제 슈퍼시티를 구성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뭐 스마트 네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경제, 뭐 정부, 사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뭐 EU뿐만이 아니라 두바이도 뭐 ITOT와 협력하여 이제 시티버스와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을 논의 중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제4차 스마트 종합 계획을 세웠는데요. 24년도부터 28년도에 그런 목표 안에 들어오는 건데, 또한 이제 도시 환경의 변화와 메가 트렌드를 반영해서 뭐 디지털 대전환 혹은 뭐 국내 인구 감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공간 모델 확산, AI 데이터 중심 도시 기반 구축, 그다음 민간 친화적 산업 생태계 조성 등과 같은 계획을 세워서 이제 스마트 도시를 더욱더 발전을 시키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이러한 어떠한 스마트 시티에다가 여러 가지 기술, ICT에 대한 기술을 융합하여서 시티버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티버스라는 단어는 여러 군데에서 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유러피안 유니언 같은 경우에서 시티버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는데요. 이제 보면 이제 인터커넥티드 디스트리뷰트 버추얼 월드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상 세계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그런 통합적인 세상을 시티버스에 대한 주요 이런 특징으로 바라보았고요. 이제 EUOS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컨비네이션 오브 로컬 디지털 트윈 앤 메타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 얼반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시티 인포메이션 모델링, 즉 시티버스에 대한 디지털 트윈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디지털 트윈과 이제 메타버스 간의 결합, 이런 어떤 뭐 상호 운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콤비네이션 한 거를 시티버스란 정의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ITU에서 이제 포커스 그룹, 메타버스에 대한 포커스 그룹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6월에 종료가 되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시티버스란 단어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옵션 하나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폴 시티에서 도시를 위한 메타버스다라는 정의도 있고요. 옵션 2를 가시면 이게 메타버스인데 그냥 메타버스가 아니라 이제 휴먼 센트레드라고 해서 사람 집중적인 접근과 그 다음에 이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제 촉진시키기 위한 메타버스다라는 정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시티 안에서의 메타버스 간의 크로스 섹토리얼, 그래서 어떠한 이런 상호 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떠한 통합적인 체계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유로에서의 에딕, 유로피안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컨소시엄에서도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뭐 시티즌, 커뮤니티 앤 시티 오피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까지 합쳐서 이제 결정을 함께 이제 뭐 운영자가 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런 참여와 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시라고 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 ITOT SG20에서는 이번에 저희가 9월에 그 시티버스에 대한 그런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네, MP가 1월에 채택이 되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인터그레이트 엔바이러먼트, 저희도 어떠한 통합된 환경인데 여기서는 뭐 이제 도시에서의 어떠한 경험을 혁신적으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사람 중심적으로 이제 얼반을 이제 네, 도시를 운영하며 더 나아가 이제 똑똑하고 효율적인 도시 운영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버추얼 월드인데 뭐 기존에 우리가 메타버스랑 이런 디지털 트윈이란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하나로 통합된 디지털 세상을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시티버스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즉 아직 저희가 어떤 명시적으로 뭐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트윈은 직접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게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ICT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티버스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티버스는 이렇게 하나의 정의보다는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해서 현재 많은 정의들이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에딕이라는 앞에서 봤던 그런 곳에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시티버스를 바라본 그림인데요. 이걸 보시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가상 세계에 구현한 것들을 거기서 뭐 활동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시티버스는 메타버스랑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합한 어떤 하나의 인터그레이티드한 생태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맨 아래에 있는 회색 그림들은 뭐 지리 정보 아니면 뭐 농업 정보 이런 것 같은 이제 스마트 도시에서 실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뭐 IoT와 묶어서 어떤 하나의 디지털 허브로 가게 되고 이 디지털 허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피지컬적을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는 디지털 트윈, 로컬 디지털 트윈에 대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디지털 트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 트윈과 더불어 메타버스 혹은 뭐 AI 아니면 뭐 블록체인, 사이버 시큐리티 등과 같은 기술이 융합이 되어서 시티버스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맨 위에 있는 초록색에 있는 어떠한 뭐 퍼블릭 세이프티라든지 아니면 로보틱스, 뭐 환경, 건축 이런 데에서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든 응용이 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서 시티버스는 어떠한 하나의 그런 게 아니라 이 ICT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통합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아까 실장님께서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티버스가 이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시티버스를 어떻게 개발을 시킬 것인지 확산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U와 UNICC 그다음 디지털 두바이를 중심으로 2024년에 글로벌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온 버추얼 월드 앤 AI인데 부제로 디스커버링 시티버스라고 해서 이제 시티버스를 어떻게 이제 탐색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제 챌린지라고 해서 디자이닝 디지털 퍼블릭 인프라스트럭처 오브 퓨처 시티스.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퓨처 시티에 대한 공공 인프라를 디자인하는 이런 챌린지까지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시티버스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립하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를 하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에 2차 UN 버추얼 월드 데이에서는 시티버스에 대한 5개 분류 그리고 50여 종에 대한 유스 케이스에 대한 분석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UN 버추얼 월드에서는 이렇게 뭐 필라 3개로 나누어서 뭐 첫 번째에서는 Bring Virtual World to Life 이제 실생활에 어떻게 가상 세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인식 제고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버추얼 월드와 리얼 월드 간에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예제로 그러면 실생활에 있는 게 버추얼 월드로 어떻게 오냐에 대해서 유즈 케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이 시티버스 유즈 케이스 타코노미 오버뷰라고 이제 턱스노미 오버뷰라고 만들어서 이제 50개에 대한 유스 케이스에 대한 분석집을 발간을 했는데요. 제가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유스 케이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유엔에서는 좀 이 어떤 도시에 대해서 10가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가지로 했다면 여기서는 조금 그걸 합쳐서 5가지 정도의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도시계획과 인프라스트럭처, 그래서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디지털로 재현하고 시민 중심 설계의 인프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이런 분야. 두 번째는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민 참여, 그래서 공공 서비스 가상화 및 시민이 정책 형성과 이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마련.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교육 및 뭐 관광. 네 번째는 트랜스포트 및 모빌리티. 그래서 뭐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교통 체계를 구현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은 헬스 아니면 뭐 재난에 대한 회복력 등과 같이 5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를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제시를 해줬는데 그것도 이제 허라이즌을 좀 3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세계에 많은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커런트 디벨롭먼트, 이미 실세계에 배포되고 있는 성숙한 솔루션에는 50개 중에 몇 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파일럿 단계, 그러니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한데 아직 도시에서 적용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범 단계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스커버리. 이게 기술도 약간 부족하고 이제 제도적으로 약간 부족해서 이제 미래에는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줬다고, 유스 케이스를 이제 설명을 해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통 분야 쪽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유스 케이스 1, 허라이즌 1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느 도시에서 이것들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여기는 디스크립션 설명이 있고 이그젬플,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유럽의 SDG에 어디에 해당이 되고 어떠한 기술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50가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가져온 게 제가 프리딕티브 트랜짓 스케줄링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이제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는 이제 어떠한 교통, 뭐 버스 간격이라든지 이런 지하철 간격을 할 때 이거를 실제적으로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을 하고 AI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이 많이 서 있으면은 그런 배차 간격을 실제적으로 줄이고, 아니면 사람이 많이 적혀 있으면 배차 간격을 약간 늘려서 그거에 대한 스케줄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콘제스션, 어떤 그런 밀집도에 대한 것들을 줄일 수도 있고 환경 보호도 할 수 있고 이러한 효과를 올 수 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SDG에서도 아까 우리가 봤던 11.2, 3, 6, 그러니까 교통 그리고 도시 운영 그 다음에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용하는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AI, IoT 등이 활용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마드리드에서 하고 있는 예제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 교통에 대한 것만 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XR 모빌리티 플래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에서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스턴을 직접적으로 디지털 트윈으로 옮기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뭐 트램이라든지 아니면 더욱더 다양한 뭐 제2의 지하철인지 그런 걸 뚫을 때 실제적인 디지털 트윈 환경을 불러오고 거기서 사람들이 증강현실이라든지 뭐 VR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는 이런 걸 놔두면 좋겠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참여를 해봤을 때 교통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XR 유저 익스피리언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서 더욱더 이제 플래닝을 더욱더 확실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교통과 어떠한 이제 플래닝에 대해서 SDG를 이룰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AR, VR, MR, AI, IoT 등이 다 활용이 되는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유스 케이스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스 케이스 3, 아직 이제 기술도 부족하고 제주도 부족해서 미래에 대한 이런 예제인데, 이거는 메타버스 for civic multimodal mobility 플래닝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스턴은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현실에 있는 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거는 이제 가상의 메타버스 세계입니다. 그래서 언리얼한, 그러니까 현재 구축은 되지 않았지만 미래의 어떤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어떻게 모빌리티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리투아니아의 카우나스라는 지역에서 뭐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고 그거를 적용하려는 뭐 3D 모델이라든지 VR을 통해서 더욱더 완벽한 교통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유스 케이스를 뭐 소개를 한다던가 아니면 더욱더 이런 시티버스에 대한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또 말씀하셨다시피 시티버스 표준화 포럼이 이제 국내에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시티버스 표준화 포럼이 설립이 되어서요. 이제 국내외 표준화 활동을 지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ITUT, 국제적으로는 ITUT, 원 M2M 등에 대해서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에서는 시티버스 관련된 포럼 표준을 만들거나 TTA에서의 표준 개발을 만드는 국내 표준화 활동,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간담회, 지자체 간담회 등과 같은 것을 통해 표준 보급 및 확산, 그 다음에 회원 유대 강화를 통해서 시티버스 관련 국내 표준화 활동과 글로벌 이런 선도 기반을 마련이 되고 있는 게 국내에 대한 동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이게 표준 쪽으로도 이제 ITU에서 이 시티버스 관련돼서 국제 표준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했는데요. 이게 WTSA 2024년에 WTSA 총회에서 레졸루션 98이 이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저희는 뭐 IoT 혹은 스마트 그냥 시티만 다뤘었는데 이제 IoT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 그리고 그런 서스테이너블 이런 지속 가능한 단어를 넣어서 더욱더 이런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1번에서 보면 뭐 디지털 트윈이 추가된 거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메타버스 for SSCNC라고 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를 위한 메타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또 이제 8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티버스라는 이제 용어를 직접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의 플래닝과 이런 서스테이너빌리티랑 그다음에 이제 시티즌의 참여를 위해서 시티버스라는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념을 더욱더 탐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 시티버스를 강조하는 이런 8번 에서 이제 완전히 승인이 되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ITUT SG20이라는 표준화 기구에서는 작년까지는 이제 제목이 이제 뭐 IoT and 스마트 시티 앤 커뮤니티였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IoT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앤 스마트 서스테이너블 시티 앤 커뮤니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디지털 트윈 뿐만 아니라 이제 시티버스에 대한 이런 개념을 다룰 수 있도록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에트리에서 이제 와이드아트 시티버스 RQTS라고 해서 이제 시티버스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그 새로운 MP를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었고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조금 비슷하다시피 다양한 도메인 상에서 이런 각각의 다른 도메인에서 IoT를 통해 허브를 통해 그 데이터를 모으고 이걸 디지털 트윈에서 구현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메타버스 상에서 어떻게 플래닝을 할 건지 혹은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시티버스에 대한 정의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유스케이스 그리고 유스케이스에 어떠한 요구사항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차차적으로 이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5년 1월에 채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5년 9월 회의에서는 이제 와이더 시티버스 AI RQTSA라고 해서 캐티에서 제안을 하였고 MP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도대체 그럼 AI가 시티버스에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도시 전반의 어떠한 계획, 의사결정을 자동화 수행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뭐 상황 인식, 데이터 흐름 분석, 그다음에 이기종 시스템 간의 데이터 호환들을 위해서 AI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현재 이 그림만 나와 있는 상태고 더욱더 이제 이제 날짜가 지나면 개발해 나갈 계획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UT에서는 이렇게 시티버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시하면서 활발히 개발 중인데요. 이제 ITUT 뿐만이 아니라 ISO, IEC의 JTC1에서도 TTR을 만들어서 시티버스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인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현재는 아직 0.5 버전인데 시티버스에 대한 개념을 이제 새로운 정의가 아니라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기존 정의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형태로 시티버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기술 요소에 대한 표준화 기구 활동 분석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스 케이스
더 나아가 도전 과제 및 분석 권고에 대해서 이런 기술 동향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게 완성이 된다고 하면 이제 국제적으로 아마 협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O, IEC, JCC1에서는 도대체 그럼 시티버스에 대한 로드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시티버스가 그냥 단순히 딱 나온 기술이 아니라 기존에 초록색이 개발되었던, 그러니까 현재 있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뭐 시스템 엔터프라이즈뿐만이 아니라 이제 IoT에 대한 아키텍처가 있는데 현재 이건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데이터 포맷과 같이 개발 중인 이제 현재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과 이제 결합을 해서 로컬 디지털 트윈이라는 어떠한 이 표준을 만들 계획이고요. 이게 표준이 만들어지게 되면 메타버스와 시티버스에 대해서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더욱더 뭉쳐서, 그러니까 하나의 인터그레이티드한 형태를 통해 시티버스를 이제 표준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앞서 계획에 맞춰서 이제 여기서는 JWG 로컬 디지털 트윈을 이제 어떤 기본으로 뭐 JTC1, WG11 여기서는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 그룹이고 뭐 SG41은 IoT 디지털 트윈 관련된 그룹, 뭐 ISO, TC268 혹은 뭐 다른 시티버스라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것들 그룹과 ITOT SG20 그다음에 SYC 스마트 시티들과 어떠한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의 시티버스에 대한 이러한 표준을 만들려는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게 현재 국제사회도 아까 이니셔티브에서도 보셨겠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시티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유스케이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시티버스 관련해서 주도권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티버스에서는 이제 많은 우리나라가 어떠한 그런 역할은 하지 못했지만 이제 시티버스 이 시대에서는 이제 저희가 시티버스 표준 전문 연구실을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포럼도 활동하고 있고 또한 ITUT 이런 국제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시티버스에 대해서 이제 주도권이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